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할 한미 공동개발 망원경 코덱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코덱스는 앞으로 정거장 외부에 설치돼 3, 4주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뒤 최대 2년간 코로나의 형상과 온도, 속도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코덱스와 함께 우주로 발사된 위성 가운데 일본 연구진이 만든 세계 최초 나무 인공위성이 포함됐습니다. 나무 위성은 앞으로 6개월간 우주 환경에서 소재 검증 등을 거치게 되는데 임무 완수 후엔 대기에서 타버려 우주 쓰레기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일부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소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추가로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실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 대선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정교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함께 개발한 태양 관측 망원경이 발사됐습니다. 이 망원경은 앞으로 최대 2년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매달려 태양 코로나의 비밀을 연구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의 올해 104번째 발사 현장.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전달할 보급품과 함께 이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갑니다. 코로나 그래프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로나를 관찰하는 특수망원경으로 현재 2기가 운영 중입니다. 새로 개발한 코덱스는 기존 망원경과 달리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방출 속도까지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평광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미국 항공우주국이 태양 추적 장치를 맡았습니다. 임무는 태양 표면보다 100만 배 어두운 코로나가 어째서 100만 도나 더 뜨거운지 밝히는 일입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는 왜 코로나가 뜨거우냐? 또 다른 하나는 태양풍이 왜 이렇게 급격히 가속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코덱스의 보금자리는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 외벽입니다. 로봇팔이 코덱스를 맞으러 나올 예정입니다. Codex is going to be mounted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or ISS. We're an external payload, so it's on the outside of the space station, looking at the sun, which is really an excellent place to be able to view the sun. 국제우주정거장은 90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있는데 코덱스는 이 중 절반이 넘는 55분 동안 태양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연구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3년 처음으로 협력 논의를 시작해 11년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상에서 개기일식을 관찰하거나 대형 풍선으로 대기가 희박한 40km 고도에 카메라를 올려보는 등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망원경인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실린 스페이스X의 드래곤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 개발한 코덱스가 발사 12시간 만인 6일 새벽 0시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는 오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자동 로봇팔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 외부 탑재체 플랫폼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하는 코덱스는 기존의 코로나 망원경과 달리 코로나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관측해 태양 코로나를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궤도 주기 90분 가운데 최대 55분 동안 관측을 수행하며 태양풍 가속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덱스는 3, 4주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인공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아직 시험 단계지만 나무 위성은 지구 재진입 시 불에 타버려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스페이스X의 로켓이 불을 뿜습니다. 태양 관측 망원경 코덱스가 실렸던 이 로켓에는
특별한 위성 한 기도 탑재됐습니다. 나무를 소재로 만든 손바닥 크기의 위성으로 지구 상공 400km에서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일본 교도대 연구진은 전통적으로 일본 칼의 칼집으로 쓰이는 호노키 나무를 소재로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나무 소재가 영하 10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극한의 우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나무 소재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우주 방사선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나무 재질의 위성은 우주 쓰레기 문제에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무를 마친 위성은 우주 쓰레기로 남지 않기 위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데 기존의 금속 소재 위성은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나무 소재는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 최초로 우주에 올려진 나무 위성. 현재 금속 위주의 인공위성을 이을 새로운 위성 소재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내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영상을 공개하고 이달 중순에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 채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직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을 진행 중이지만 궁금해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많아 먼저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서 활용하게 되며 검증을 거쳐 이달 말 실물이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을 잡고 디지털 화폐의 활용 가능성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화폐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의 교육과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기능 부여가 가능한지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비해 시스템 개발 등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 공단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진흥원이 발신자를 인증했다는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가 붙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인증된 메시지의 경우 공단 정보가 표시된 화면에 차곡차곡 수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국민이 공단이 발송한 문자를 사기로 오인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RCS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가능한 상태라며 다른 운용체계 사용자의 경우 4층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서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 보증보험이죠. 이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는 임대인 한 명이 무자본 갭 투자로 190가구를 사들인 뒤 4년간 15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허그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도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허그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자 신고로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기업을 상대로 시정 권고까지 하게 된 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로 질타를 받자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허그는 이미 보증 취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판결 확정 전에 이 보증금 보증 취소를 이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대응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허그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소송도 지금 패소하는 것도 항소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허그와 소송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과 IRA 법은 물론 관세 등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서 대선 결과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미 대선 후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then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How he get rid of the CHIPS Act. That was billions of dollars investing in just the kind of work that's happening here. That's good work.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반도체 지원법을 후퇴시키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니 미국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도체 공장은. 그걸 뭐 뒤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 정책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양측 모두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견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관건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후퇴 여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신환경차 우선 기조와 함께 우리 기업의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용도 역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자체 수입 관세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후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혈관과 화학 분야의 영향은 더 큽니다. 친환경 정책을 위한 탄소세나 관세 장벽 모두 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누가 되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한미 협력 채널을 플랫폼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개의 전쟁이 확전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과 강해지는 자국 우선주의까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달라질 국제 교육 환경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폐수를 위탁 처리해 전산 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 보고하는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가운데 단순히 물로만 세척해 폐수 배출 시설에서 제외했던 대상을 조개류 등 일부에서 전체 수산물로 넓혀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폐수 처리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방울토마토 가격이 연일 강세입니다. 올여름 고온과 집중호우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도 식품업체도 근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입니다. 완숙 토마토부터 대추 방울토마토까지 종류가 이처럼 다양한데 토마토를 마음 놓고 쇼핑카트에 담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요새는 조금 올라가지고 자주 못 사고 이렇게 조금 드물드물하게 사요. 음식하는데 이게 좀 꼭 필요한 적이라 오늘은 그냥 구매를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소매 가격은 1kg에 16,000원대입니다. 1년 전보다 30%,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0% 넘게 올랐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역시 평년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에 주산지인 충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착과율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일반 토마토 소매 가격은 1kg에 8,300원대로 평년보다 높지만 만 원을 넘어섰던 지난달보다는 값이 내렸습니다. 가격 부담에 식자재 납품업체 등이 토마토 수요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토마토를 재료에서 빼거나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는 영호남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토마토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작황이 부진한 탓에 평년보다 높은 가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회복이 지연되면서 11월에도 전년보다는 출하량이 적어서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마토 작황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병해충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최근 커피값이 점점 오르면서 커피 한 잔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두 가격 상승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인스턴트 커피도 다음 주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손마다 들려있는 커피 음료. 식사 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먹고 나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도 약간의 기분 전환? 직장인들의 작은 피난처 커피. 한국소비자원에서 커피 전문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5%가 커피 전문점의 음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얼마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느낄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500원, 2,6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은 대부분 10% 이상 차이가 있었고 일부 음료의 경우 1,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지난 8월 커피 메뉴의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는 이번 달 커피 외에 얼음 음료를 200원 올렸고 믹스커피 분야 점유율 1위 동서식품도 오는 15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심과 카누와 같은 인스턴트 커피 가격도 평균 8.9% 인상됩니다. 국제 커피 원두의 가격이 지난 4년 3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연소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인스턴트 커피까지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를 불법 반입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치과용 드릴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의료기기 11,000여 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자가치료용으로 위장해 수입 허가와 관세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들여올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식약처의 수입 허가와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수입했다며 미허가 의료기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얼마 전 강남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처럼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차선을 넘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깜짝 놀라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남성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어색하게 걷고 말투도 어눌했는데
경찰이 음주 검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1시간 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대마 2.3g이 발견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날에는 대마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범행의 우려 그런 거 검토해서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팔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경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 수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 시 일정 시간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생계형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시속 15km 이내 저속으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3개 밟거나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릴 때 가속을 제한합니다. 또 엔진의 1분당 회전수가 4,000회를 넘길 때도 가속이 제한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장치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 효과 분석을 담당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50년 혼자 사는 고령 가구 넷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50년 65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가운데 치매 의심층이 119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 가구의 25% 수준입니다. 1인 고령 가구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21만 9천 명에서 2050년 63만 4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 명, 경도 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1년 새 24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35.6%인 1,621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가 36.8%로 가장 많았고 재학이나 수강이 20%, 쉬었음이라고 답한 경우가 15.8%였습니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5.8%로 1.4%포인트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대가 8만 명 늘었고 70대가 6만 5천 명, 20대도 5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11년간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 연구한 태양 관측 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제우주정거장 도킹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달 탐사를 위해 우주항공청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인정받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글로벌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